JM 커리어 이문혜 컨설턴트입니다. 2차 시에서는 자격증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그리고 자격증의 취득 절차와 유의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격증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은 크게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국가 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고 관리 운영하는 자격으로 국가 전문 자격과 국가 기술 자격으로 나뉩니다.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과 공인 민간 자격으로 나뉘는데요. 등록 민간 자격은 일련의 행정 절차를 통해서 등록 관리 기관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자격이고, 공인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선별하여 심의를 통해 국가가 공인한 자격입니다. 이 중 국가 기술 자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가 기술 자격의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 자격 검정의 집행과 시험 문제의 출제 및 관리,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응시 자격에 따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로 나뉘는데요. 기능사의 경우만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검정 방법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기술사의 경우만 필기시험이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으로, 실기시험의 경우 구술형 면접시험으로 검정합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과락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각 과목당 40점 이상은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동일 분야의 경우 하나의 자격 종목 취득사항을 근거로 타 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됐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호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제과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면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실기시험만 보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각각의 필기시험을 봐야 하므로 만약 동일 분야에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을 계획하신다면 내용 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필기시험 준비를 한 번에 하시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 도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 후에 2년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만약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후로는 필기시험부터 재응시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절차입니다. 먼저 자격증을 취득하기에 앞서서 3가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취득 목적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는 자격증을 탐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할 것이고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무엇인지, 또 창업을 한다면 창업에 필수적인 자격증인지 혹은 도움이 되는 자격증인지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효용성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서 취득했는데 그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 한 자격증이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갖는가를 꼭 사전에 따져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취득 방법입니다. 자격증은 구분에 따라 또 발급 기관에 따라 취득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응시 자격과 시험 과목, 검정 방법, 합격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시 유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 42,056개, 공인 민간 자격 96개입니다. 실로 엄청나게 많은 자격들이 발급되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흔히 자격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협회나 법인과 같은 공신력 있는 곳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격 등록은 법령상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분야에서 다수의 자격증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인 민간 자격인 CS 리더 관리사의 경우 유사 명칭으로 등록된 CS 컨설턴트, CS 관리사, CS 매니저 등의 등록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취득한 등록 민간 자격을 공인 민간 자격 또는 국가 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자격의 명칭이 천차만별이고 또 발급 기간 역시 다르기 때문에 동일 분야의 자격이라 할지라도 발급 기간마다 교육비와 커리큘럼이 상이하고 또 질적 수준을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단순 수료에 불과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고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자격증인데 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격증 정보를 찾아보신다고 하면 보통은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커뮤니티 카페 등에 게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시게 되는데요. 온라인상에 올라온 정보들이 모두 정확한 정보는 아님을 명심하고 게시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정보인지 홍보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근거 없는 허위 과장 광고로 해당 자격증이 취업에 유리하다던가 소득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다던가 그런 기대를 갖도록 유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증 발급 기간과 교육 과정에 대한 사전 조사는 필수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이 등록 자격인지 공인 자격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조차 하지 않고 발급되는 자격증들도 많기 때문에 이어 말씀드릴 자격정보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공신력 있는 자격증 정보는 한국자격증정보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민간 자격정보 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으니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사이트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격증은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구분이 되고요.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에는 목적과 효용성, 취득 방법과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자격 발급 기간과 교육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가 자격 정보는 큐넷에서, 민간 자격 정보는 민간 자격 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증의 구분과 취득 절차, 그리고 자격증과 관련된 사이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